4번 문제 먼저 보도록 할게요. 교류아크 용접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류아크 용접기에 무엇을 해줘야 되냐면 자동 전격 방지기를 설치해줘야 되는데 그에 맞는 설치 장소 두 가지를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선박의 이중선체 내부 밸러스트 탱크나 보일러 내부 등의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몇 미터,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법령에서는 항상 2m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높이 2m 이상의 장소로 철골 등의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자, 마지막 장소는 무엇이냐면 근로자가 물이나 땀 등으로 인하여 도전성이 높은 수분 상태의 작업 장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적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A 사업장의 근무 및 재해 발생 현황이 다음과 같을 때 사업장의 도수율과 강도율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도수율과 강도율이 나오면 일단 공식은 당연히 알고 있다 가정을 하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도수율 공식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수율 공식 어떻게 되죠? 연근로 총 시간수분의 재해 발생 건수 곱하기 10의 6제곱, 즉 100만을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분모에는 연근로 총 시간수분의 분자에는 재해 발생 건수가 들어갑니다. 곱하기 10의 6제곱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연근로 총 시간수는 일반적으로 인원수, 하루에 일하는 시간, 1년에 일하는 일수를 곱해주면 되는데 여기엔 좀 특이한 사항이 하나 껴있습니다. 마지막에 잔업시간이 1인당 연 50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것을 고려해서 연근로 총 시간수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면 일반적으로 계산을 했을 경우에는 일단 평균 근로자 수를 먼저 대입해주고 그 다음에 하루 일수와 그 다음에 1년에 며칠 근무하냐를 바로 곱해줄 텐데 잔업시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잔업을 제외했을 경우에는 8 곱하기 300이 되겠지만 하루당 연 작업시간이 50시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플러스 50을 해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재해 발생 건수는 몇으로 주어져 있냐면 재해 발생 건수는 사망 1명과 시급재 4명이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해 발생 건수는 총 5. 그래서 곱하기 10의 6제곱을 해주면 되겠죠.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5.102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고 소수점에 대한 언급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구한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 도수율은 5.10이라는 값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나번 강도율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도율은 도수율과 비슷한 공식이 됩니다. 분모에는 연근로 총 시간수 그 다음에 근로손실 일수가 됩니다. 그리고 곱하기 10의 세제곱 1000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연근로 총 시간수는 도수율과 똑같이 구해주면 됩니다. 어떻게 구한다? 잔업시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400 그 다음 8 곱하기 300 플러스 50을 곱해주면 되겠고 지금 보게 되면 근로손실일수가 주어져 있지 않고 무엇이 주어져 있다? 사망 1명과 시급재 4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사망일 경우에는 우리가 몇으로 주어져 있냐면 7500이 되겠고 시급일 경우에는 600이 됩니다. 표로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줘야 되는 수치가 되겠죠. 따라 사망은 1명이기 때문에 7500을 그대로 대입해주고 더하기 시급은 몇이었냐면 600이었는데 시급이 4명이므로 곱하기 4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최종적으로 10의 세제곱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몇이 나온다? 10.102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므로 마찬가지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현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강도율은 10.10이라는 값이 나온다 라고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유해 위험 기계 등이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안전인증 기관이 하는 심사의 종류 3가지와 심사 기간을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심사의 종류 총 3가지가 있죠. 예비, 서면, 기술 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예비 심사, 두 번째는 서면 심사,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술 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가 있습니다. 자, 심사의 종류는 적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심사기간을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예비심사일 경우에는 심사기간이 며칠이냐면 7일, 서면심사일 경우에는 15일, 그 다음에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일 경우에는 30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같이 외워주도록 할게요. 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산업안전보건법상 이상화학반응에 의한 밸브의 막힘 등 어떠한 이상 상태로 압력 상승으로 당해 설비에 최고 사용 압력을 구조적으로 초과할 우려가 있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안전밸브 또는 파이어파를 설치하는 경우 두 가지를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 총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 중에서 2가지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반응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급성 독성 물질의 누출로 인해서 주위의 작업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자, 마지막은 운전 중 안전 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안전 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 3가지 중에서 2가지를 적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추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기에서도 많이 외웠던 부분이죠. 기상 상태의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 해체하거나 변경 후에 그 비계의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에 대한 내용 4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암기 팁을 그대로 적용해주면 되겠죠. 어떻게 외웠었냐면 발로 연기하면 손에 이렇게 외웠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발은 무엇이었냐면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가 되겠고, 로는 로프의 부착 상태,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연은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그 다음에 기는 기둥의 치마, 변형, 변이 또는 흔들림 상태. 손은 손잡이의 탈락 여부. 마지막에 해는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글자를 따서 외우면 상대적으로 좀 더 수월하게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1차적으로 외워준 다음에 추가적인 내용은 눈으로 많이 익히면서 적어주면서 외우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독 마스크에 안전인증 표시 외에 추가 표시사항을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해당 부분도 마찬가지로 법령에 있는 것을 그대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표시사항을 뭐 3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됐겠죠. 자, 3가지 이렇게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파과 곡선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용시간 기록카드. 자, 세 번째는 정화통의 외부 측면의 표시색. 자, 그래서 네 번째는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4가지 중에 3가지를 적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